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그리고 저 하나 또 궁금한 네. 게 연기의 호흡도 있잖아요. 네. 배우들의 연기의 호흡이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잘 주고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호흡. 한 배우가 말을 끝내고 그 다음 배우가 대사를 하기까지의 그 퍼즐들이 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리딩할 때 하듯이 있죠. 촬영하기 전에 리딩 과정에서 서로 보고 느끼고 하는 과정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갖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촬영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같기는 하지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용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퍼즐가 인물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그게 되게 루즈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느와르면 액션이 좀 나온다 싶으면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될 거를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루즈하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떠셨는지 뭐 의도로 보셨는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이 장르가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전 매력이 좀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필름 누아르 특히 이 무례한 영화 같은 경우도. 근데 일단은 저는 약간 후시 녹음이 좀 티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좀 더 이 배우들의 대사가 되게 또박하게 읽히거든요. 또박또박하게. 네. 근데 그게 이 감정이 되게 쉬운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몰입하기도 쉬운 감정이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간혹 이제 후시 녹음이라는 게 티가 나는 작품들이 있을 때 어떤 몰입이 좀 이렇게 그죠. 빠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했다 혹은 루즈했다 이런 감상보다 그냥 감독의 의도대로 저는 감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장단점을 크게 느끼진 못했고 네. 연기적으로는 이제 후시녹음도 얘기하셨으니까 김남길 배우의 음성이 너무 지나치게 좋지 않나요? 너무 스윗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느낌? 전도연 배우님은 뭐 후시였던 모르지만 저는 대사들이 다 되게 김혜경 같았거든요. 좋았어요. 근데 김남길 배우님의 대사를 딱 들으면 이게 캐릭터하고 음성이랑 말하는 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아침 드라마나 그런 곳에 실장님 느낌의 약간 음성과 그런 부드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묘했어요. 전형적이진 않아서. 하지만 연기력에서 사실 존재감이나 연기력 면에서 전도연 배우님하고는 조금 많이 밀렸다. 네. 좋게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전도연 배우님 훨씬 더 돋보였고 김남길 배우 어떠셨어요? 김남길 배우님의 역할과 연기? 감독님? 저는 외형이 되게 좋았어요. 얼굴? 이 영화에서 되게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진짜 연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한 게 없잖아요. 김남길 배우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름을 까먹네요. 어떻게 해요? 재곤. 정재곤. 네, 재곤 같은 경우에는 형사. 직업은 형사지만 우리가 형사라고 했었을 때의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뭐 책임감, 정의감, 사명감 같은 건 일단 없는 캐릭터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무작정 깡패 같은 느낌, 비열하다는 느낌도 많이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쳐 있기는 하지만 뭐 대사 중에 형사가 범죄자를 닮아가면은 뭐 망한다고 했나? 그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어요.
경찰 선배 네. 만났을 때 네. 부패에서 잘린 네. 선배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경찰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는 범죄자랑은 달라라는 것도 한편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도 중길? 재곤? 재곤 누구 중길. 이거 무슨 이름만 근데 제가 지금 줄거리 봤더니 제가 재곤을 중길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네. 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뭐 어디까지? 남길이하고 남길이 성홍이로 합시다. 성홍이로 다르네. 남길이는 참 다르잖아. 와닿네. 남길이랑 성홍이 다르잖아. 도원이 헷갈리네요. 네. 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유부단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맹한 느낌도 들었어요. 전 사실 네. 되게 오랜만에 찌절이 봤다. 되게 키 큰 찌절이. 근데 주인공이잖아요. 네. 주인공이 찌절이면 정말 영화 보기 힘들잖아요. 저 약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단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되게 머리가 멍해지네 또. 좀 허술한 면이 있잖아요. 허술해. 다들 그냥 김영재라고 하나요? 그때 위장을 해가지고 네. 다들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 바닥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 형사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넘겨짓기도 하고 되게 좀 그런 캐릭터잖아요. 약간 얼굴로 보면은 전도연 배우보다 많이 어릴 것 같고 실제 나이가 그렇지 않을까요? 좀 소년의 느낌도 있는 얼굴이고 뭐 되게 중년 남자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고 마른 몸에 그동안 김남길 배우님이 했던 연기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크한 연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암흑가에서 일하는 느낌과 뭔가 부패한 경찰, 부패까지는 아니지만 폭력적인 경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혜경이가 성웅이한테 중길이요? 중길이한테 김영재 알아라고 하니까 안다고 하면서 되게 무시하잖아요. 네. 걔 알아. 근데 사실 위장을 했지만 저는 그때 뭐죠? 머리 하얗네. 네. 그거 근데 다른 사람 그거 착각한 다른 거 사람 아니에요? 착각한 네. 거죠. 착각하고 한 건데 착각했어도 무리 없다.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전도연이 이 사람이구나. 영재구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실이구나. 그런 걸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혜경이 눈에 재곤은 어설퍼 보였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바닥에 진짜 10년 차인데. 저 하나 또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저는 약간 보면서 앵글을 왜 저렇게 잡았지? 싶었던 컷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없으셨는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아까 배우들의 연기 호흡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연기 리허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기 호흡도 그렇고 앵글도 그렇고 예를 들어 3샷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 세 배우가 다 퍼즐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 연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작들과 그런 게 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왜 그러면 이게 다 보여질 수 있는 3샷으로 잡는지를 잘 모르겠던 거죠. 단독으로 가서 편집을 해도 되는 거고. 그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전도연 배우님이 중간에 선배로 보이는 여자한테 가잖아요. 네. 그랬더니 너 빚진 올해 사람이죠. 그랬나? 아닌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올해 사주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 그렇죠. 근데 하는 돈 갚으러 간 거죠. 네. 네. 그랬나? 네. 그때 김민재 배우가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전도연 선배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 옆에 김남길 배우님은 서서 있죠. 이렇게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3샷 구도라든지. 저는 근데 그런 장면 되게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방법으로 간 거거든요. 네. 영화를 찍을 때
사실 반복 촬영, 똑같은 씬을 다른 구도로 여러 번 찍는 게 좀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승욱 감독님은 거기에 타협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이 무례한에서 좋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한 끝에 인물들을 배치하고 인물들이 미장센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를 좀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 영화가 좀 주로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정서를 저는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항상 그 풀샷, 미디엄샷, 바스트샷 반복돼가지고 와리가리 하는 거를 드러내고 관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구석에 서 있는 제기를 보던 중간에 연극처럼. 깐족대는 민재를 보던 민재 오빠. 민재 연기 괜찮았어. 나 좋았어요. 김민재 배우. 네, 김민재 배우님이 김남길 배우랑 항상 콤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다른 영화에서도요? 네. 콤비라고 해야 될까? 같이 나오는 영화들이 앙상블이 꽤 많나요?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감독에게는 영감을 주는 장면이고 관객에게는 자유를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는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런 샷을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색함이나 그런 거는 안 느껴지셨어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네, 저는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막 이렇게 감독의 의도가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거는 포옹하는 장면이 2번이 나와요. 하나는 성웅 씨랑 하고 하나는 남길이랑 하는데 그 골목에서 네. 먼저 성웅 씨랑은 뭐 모자 쓰고 와서 막 3천만 원 달라고 급하게 또 얘기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와서 안아주잖아요. 네. 그거를 가까이서 잡다가 또 빠져서 멀리서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끝에 가면 김남길 배우랑 배우의 배를 찌를 때 네. 그때가 멀리서 잡으니까 이게 포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겹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카메라가 빠져서 잡을 때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장면은 있어요. 이 영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구도가 되게 비슷해서 재미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반신, 찍어내듯이. 얼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영화를 보면 이렇게 멀리서도 잡고 그 구도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좀 계속 재밌게 만들어준 요소인데 무례한에서는 그렇게 멀리서 잡는 투샷이 좋았어요. 그랬고 지금 예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좋고 나쁨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도연 배우가 되게 영화에서 되게 빛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달라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뭐 바스트샷이나 그 얼굴만 나오거나 클로즈업 샷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뭐 손은 딴 거 하고 있어도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 연기를 주로 하시다가 드라마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되게 억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문소리 배우님이 영화에서 신체 연기를 굉장히 좀 탁월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드라마로 넘어왔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 배우의 매력은 넓은 화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정말 손끝 하나? 뭐 발끝 하나부터 보는 어떤 그게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벗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그 좁은 구도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좀 답답하고 어색하다라고 예전에 느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롱샷이나 풀샷으로 배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영화에서는 더 많잖아요. 드라마보다는. 요새는 근데 드라마도 영화처럼 많이 뭐 맞아요. 다양한 많이 구도를 하더라고요. 쓰니까 네.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거의 뭐 3캠으로 간대요. 캠을 그렇구나. 네. 자 벌써 시간이 저 근데 하나 정말 좋은 거는 있었어요. 네. 음악이요. 음악.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이나 인물의 감정 등을 저는 약간 음악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음악들로. 네. 음악 누가 좋았어요. 하셨는지 못 봤네. 봤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넘어갈게요. 네. 네. 어떤 게 기억에 나세요? 저는 또 재길이랑 준구죠. 또 이름 자꾸 까먹어. 준길. 준길이하고 누구? 준길이랑 누구? 재곤. 재곤. 다 티났어. 어떻게? 나 새로운 사람. 너무 안 재길은 돼요. 욕이고. 재곤 준구. 준길. 어떡해요. 감독님, 네. 그냥 남길이와 성웅이로 합시다. 네. 네, 남길이랑 성웅이 네. 처음 대면에서 싸우는 장면. 저는 그때부터 이 영화에 되게 호감을 가지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초반부터는 이게 이제 남자 서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 좀 한국 영화 안에서 극복해야 될 좀 관습? 한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뭐 되게 비정한 남자가 길거리를 걷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상하게 조롱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해요. 네, 있잖아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허세야? 겉멋 같아. 라는 게 들어가면서 영화에 저는 감상을 좀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남자가 주인공인 이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영화 안에서 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또 도약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좋았던 장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싸움을 시작할 때 호감을 느끼셨는데. 네네. 그 처음에는 약간 저도 조금은, 뭐 어떻게 흘러갈까, 저 남자가 뭔데? 무리한인가? 무리한인가? 하다가, 그리고 그 살인을 하고 나서 애인에게 찾아가서 또 관계를 맺고 그런 어떤 그런 서사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약간 좀 피곤함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서 피곤하죠. 안식을 찾으려는 네. 되게 못된 남자라는 그런 서사에서 조금, 이게 2015년도 작인가요? 2014년. 근데 이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남자 중심의 영화들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게 여성 관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이제 좀 다르게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거는 좀 신선했어요. 잘 못 봤던 한국 영화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만났을 때 남일이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요. 문 잘 따더라고요. 도청할 때도 네, 그냥 맞아요. 따고 들어가니까. 문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그 연인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죠. 이때 깨워요. 그래서 나체로 있던 그 남자가 이제 성웅이가 깨는데 그때 이제 옆에 여자가 자고 있으니까 그 남길이는 총을 겨누면서 이제 행동 지시를 해요. 근데 전 처음에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뛰어내리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네. 왜 특이했어요, 되게. 왜 절로 가라고 하지?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긴장감. 그 긴장감이 좀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탁 뛰어내렸는데 어디 있는지 사라져 있어. 막 그렇게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좀 방식으로 흘러가서 좀 긴장감을 유도하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두 사람이 이제 싸우는데 저 싸우는 게 약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싸움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그래요. 준길이 거의 3층 높이 아닌가요? 3층 정도 될 것 같아요. 1, 2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일단 못 쓰게 네. 하면 검거가 쉬우니까 그냥 뛰어내리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가보니까 분명히 다리가 부러졌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서는 숨어있다가 자기가 달려드는데 좀 센 척하잖아요, 형사가. 싸움 되게 못하더라고요. 되게 못하는 건 아닌데 게임이 잘 안 되는?
근데 박성우 배우한테 약간 그런 이미지 있지 않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맞아요. 불사조 같은 느낌 맞아, 있잖아요. 있어요. 응. 그래서 막 유리 다 깨고 제압해버리죠. 그쵸. 총도 뺏고. 맞아요. 저는 그때 그 가로등 아래긴 한데 뭔가 달빛 아래는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남성이 싸우는데 저는 그게 약간 해경이를 두고 싸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때 저는 그 준길이를 베란다로 이제 가게 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게 해경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해경이를 뭐 두고 뭐 싸우는 장면은 당연히 아니지만 다 보고 나니까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이 두 남성이 해경이 사이를 두고 좀 싸우는 장면이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액션씬이 좀 춤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너무 유려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칭으로 딱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약간 좀 한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는 느낌 같이 좀 되게 같아 보였거든요. 의도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거울이라는 게 느와르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이 두 남자의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걸 감독님이 의도를 해서 두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예린님은 어떤 장면이세요? 첫 장면이요. 첫 장면? 네. 오프닝. 뒷모습? 네. 이유는? 별로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영화. 근데 오프닝 보고 그랬어요. 그 음악 특히 음악과 함께 롱테이크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음악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기대 안 하게 됐어요. 저는 거의 끝에 혜경이 인생이 거의 바닥까지 가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로 돌보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 팔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남의 템프로로 삶을 시작했다가 성남의 단란주점에서 일하다가 인천에 마약 중독자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혜경이 해주는 일은 주사 놔주는 일이고 그리고 그 혜경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이 회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혜경의 삶과 육체와 정신 모든 게 팔린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 이제 경찰인 재곤이 혜경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거의 끝장면인데. 하지만 한때는 마음이 한순간 통했던 관계긴 한데 재곤은 혜경이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경은 정말 치를 떨면서 재곤을 거부를 해요. 근데 재곤은 뭐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혜경을 여기서 구해주기 위해서 그 마약 중독자는 검거 대상이 되니까 일단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처리를 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검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혜경을 보면서 자기를 계속 거부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마약 사범이라서 내가 검거하는 거다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어필을 해요. 그랬을 때 혜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쁜 새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들리게 처음에 나쁜 새끼 이렇게 해요. 황당해하는 거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여기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래?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나쁜 새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나쁜 새끼가 되지? 이러면서 나가고 결국에는 혜경이 재곤을 찌르는 것까지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나쁜 새끼라는 그 말을 할 때 혜경이라는 인물의 심리 상태가 단순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좋아서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5자평을 그녀의 심장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나쁜 새끼들이로 할까? 나쁜 새끼들. 그래서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보이즈. 여기 나오는 남자들이 그렇게 약간 느껴지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창밖에 큐 없나요? 있나요? 창밖에 큐 있으세요? 저 하나 떠올랐는데. 네. 창밖에 큐. 근데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나의 약점은? 저도 생각했는데. 네. 이게 명대사예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둘이 누워 있다가 너의 약점은 중길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근데 나 빚 왜 갚아줄 건데?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 나 좋아하는구나 하니까 내 약점은 뭐 너야 이러나? 그런 장면인데 좋아요 그 장면. 그러게 저도 생각했는데 이 질문 큐를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거 하나로 퉁칠까요, 셋이다? 네. 나의 약점이라. 감독님? 예린님부터 해야겠다. 저요? 네. 가족. 저는 해경 같은 사람. 제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사람? 투명한 사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많진 않은데 한 번 저랑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100%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정 관계일 수도 있고 나이대랑 상관없이 정말 100%의 순간이 왔을 때 보통 그 순간은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겠죠. 근데 제가 그 기억을 갖게 되면 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지금도 그렇고 그런 뭔가 꾸밈 없는 사람의 한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전 되게 약해져요. 제가 남자라도 해경을 사랑했을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은? 저는 글쎄 그냥 저? 뭐죠? 나의 역점은 나다. 나의 약점은 나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와르다? 거울이다? 거울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약점을 본다? 네. 저는 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스스로 때문에 힘들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서. 이것도 네. 메비우스의 띠. 그러네요. 네. 그게 느와르네요, 근데. 느와르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 그거 갖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내가 누아를 안 좋아하나 보다. 왜요? 가족이 안 나오네.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가족물이잖아요. 그거네. 어. 비밀 풀렸네. 무례하는 가족의 가짜도 안 나옵니다. 네, 다 단독자죠. 거울 보고 있고 자기 자신의 메비우스 띠에 어떻게 보면 갇혀버린 인물들이고 타인하고 관계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고 네. 관계도에서. 하지만 저는 투명한 인물을 좋아하니까 전도연은 배우에게 꽂혔고 그런 거네요. 그런가 봐요. 다섯 글자 다시 할게요. 메비우스의 띠. 여섯 글자. 메비우스 띠. 예. 메비우스 띠. 저도 2개니까 나쁜 새끼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결 컨텐츠로 넘어갈게요. 저는 영화고요. 무로 시작합니다. 아세요? 3글자예요. 그리고 무? 무성년. 무성년 뭐죠? 모르겠어요. 무간도. 저 무간도를 좋아해요. 느와르. 이게 위장하는 경찰이 물론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무례 안에서는 무간도는 경찰로 위장한 깡패로 위장한 경찰이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는 얘기거든요. 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무례한 보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도연 배우가 나온 멜로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멋진 하루. 재밌는데. 재밌죠. 이게 하정우 배우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영화이지만 또 그 앙상블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배우 2명이 하루 동안의 여정인데 그래서 이때 전도연 배우가 스모키 화장하고 있죠. 그때 그게 유행했죠.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역할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희수라는 역할로 나왔었고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돈 300만 원을 받으려고 거기도 돈 받으러 가는 장면. 그러네요. 전도연 배우님이 좀 돈을 많이 빌려주셨나 본데. 투명해서. 투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거기 3천이고 여기 300이네. 한 10년 사이에 10배 뽑았어. 남자들이 자꾸 돈을 빌려가네요. 그러네요. 세상에. 아이고야.
그것도 돈 받으러 가는 얘기구나. 음. 네, 뭔가 두 사람의 연기 앙상블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보셨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입니다.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예리님은? 저는 단편 소설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이상의 날개요. 이상의 날개? 네. 왜요? 이상의 본명이 김혜경이에요. 아이죠, 사실 이상의. 아, 여긴 여의예요? 여의니까. 네. 여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봤네. 민증을 못 봐가지고. 저 사실 김혜경이라 그랬을 때 계속 그때부터 그 생각 났거든요. 이상의 날개. 이상이랑 이름 똑같네? 하면서. 좋아하세요? 이상의 날개? 네. 예전에 한번 시도 읽어주신 적이 있으니까 이상 작품을.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못하신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창밖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